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에 말이지요. 전라도 어느 고을에 신임 사또 한 분이 부임을 해오셨답니다. 이 사또 양반,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내려오신 분이셨는데요. 그야말로 원칙주의자셨지요. 법전에 적힌 대로 예법에 맞게 딱딱 떨어지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셨답니다. 원님, 부임하신 지 사흘째 되시는데 벌써 소송이 3건이나 들어왔사옵니다. 아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지요. 3건? 뭔가? 첫 번째는 땅 문제, 두 번째는 빚 문제, 세 번째는? 아전이 말을 잠깐 멈추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세 번째는 뭔데 그러나? 그게 원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사옵니다. 사또가 서류를 받아 펼쳐보셨는데요.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지셨답니다. 이게 무슨... 소가 사람을 고소했다고? 예, 그렇사옵니다. 아니, 짐승이 어찌 사람을 고소한단 말인가? 아전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게... 원래는 사람이 제 소를 대신해서 고소를 한 건데 워낙 특이한 사건이라 마을에서 소가 고소했다고 소문이 났사옵니다. 사또가 서류를 다시 읽어보셨답니다. 고소인, 얼룩소 주인 박돌세 대리, 피고소인 정철수. 고소 내용, 피고소인이 고소인 소의 꼬리를 무단으로 잘랐음.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사건인가? 사또가 머리를 쥐어뜯으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전이 또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원님, 사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사옵니다. 더 이상한 일이 또 있다니? 예. 오늘 아침에 또 소송장이 들어왔는데요. 뭔데? 닭이 오리를 고소했다고 하옵니다. 뭐? 그리고 오후에는 개가 고양이를 고소했다는 소송장도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셨지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대체 이 고을이 어찌 된 것이냐? 사흘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답니다. 원고 박돌세, 피고 정철수, 앞으로 나오너라. 마당에 두 사내가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멀쩡한데 한 사람은 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답니다. 네가 박돌세냐? 예, 원님. 박돌세라는 사내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그야말로 장정이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정철수고? 예. 붕대를 감은 사내가 콧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내 코는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속꼬리에 맞아서 그렇습니다요. 뭐? 사또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지요. 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사옵니다. 박돌세가 나섰답니다. 사흘 전에 말입니다. 제가 제 소를 끌고 밭에 가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이 정철수 양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속꼬리를 낚아채더니 잘라버린 것이옵니다. 뭐? 속꼬리를 잘랐다고? 예. 바로 이것이옵니다. 박돌세가 보자기를 풀었는데 안에서 속꼬리가 나왔답니다. 털이 북슬북슬한 게 제법 긴 꼬리였지요. 사또가 정철수를 쏘아보셨답니다. 네가 정녕 남의 속꼬리를 잘랐단 말이냐? 원님, 그게 아니라... 정철수가 콧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꼬리를 자른 건 맞사옵니다만 이유가 있었사옵니다. 무슨 이유?
그 소가 제 코를 후려쳤단 말입니다. 정철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소가 꼬리를 휘두르지 않겠사옵니까? 그 바람에 제 코를 정통으로 맞아서 코피가 낭자했고 화가 나서 그 꼬리를 잘라버린 것이옵니다. 사또가 턱을 쓰다듬으셨지요. 그래서 내가 그 소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냐? 예. 그런데 박돌쇠, 이 소가 정녕 정철수의 코를 후려쳤느냐? 박돌쇠가 멋쩍게 웃었답니다. 그게 제 소가 원래 꼬리를 좀 많이 흔들긴 합니다. 그럼 잘못이 내 소에게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원님, 소가 꼬리를 흔드는 건 본능이옵니다. 파리를 쫓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을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사옵니까? 이 말에 정철수가 발끈했답니다. 본능이면 다냐? 내 코는 누가 책임지는데? 그건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조심을 안 했다고?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사또가 놀림목을 탁 내리치셨지요. 원님, 제발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제 소는 이제 꼬리가 없어서 파리도 제대로 못 쫓고 여름이 되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사옵니까? 박돌쇠가 애원했답니다. 원님, 저도 억울하옵니다. 제 코는 아직도 아픈데 이 양반은 제 사과는 받지 않고 소꼬리만 돌려달라 하지 않사옵니까? 정철수도 억울해했지요. 사또가 골치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으셨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사건인가? 한양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음 날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답니다. 원고 김씨네 닭, 피고 이씨네 오리, 앞으로 아니, 주인들이 나오너라. 이번에는 아낙네 둘이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닭을 품에 안고 한 사람은 오리를 끌고 나왔답니다. 원님, 저 김씨네 마누라옵니다. 나는 이씨네 마누라옵니다. 두 아낙네가 동시에 말하는 바람에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지요. 하나씩 말하거라. 먼저 원고부터. 무슨 일로 고소를 했느냐? 김씨네 마누라가 닭을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원님, 제 닭이 알을 낳았는데 말입니다. 이 오리놈이 그 알을 가로챘사옵니다. 뭐? 오리가 닭의 알을 가로챘다고? 예. 제 닭이 정성껏 품고 있던 알을 낚아채서 자기가 품더라는 것이옵니다. 이씨네 마누라가 발끈했답니다. 원님, 그게 아니옵니다. 그 알은 원래 제 오리알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닭의 알을 오리가 낳았다는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씨네 마누라가 당황하며 말했지요. 제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 당년이 와서 슬쩍 바꿔치기를 한 것이옵니다. 뭐? 내 닭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두 아낙네가 또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사또가 다시 놀림목을 내리치셨지요. 그래서 그 알은 지금 어디 있느냐? 김씨네 마누라가 품에서 알을 꺼냈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사또가 알을 받아서 들여다보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알이었답니다. 이것이 닭의 알이냐, 오리의 알이냐? 닭의 알이옵니다. 오리의 알이옵니다. 두 아낙네가 또 동시에 소리쳤지요. 사또가 아전을 불렀답니다. 여보게,
달걀알과 오리의 알이 어떻게 다른가? 아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게 크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사옵니다. 그럼 어찌 판단을 하란 말인가? 바로 그때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노인이 나섰답니다. 원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사옵니다. 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알을 까보면 되옵니다. 달걀알은 노른자가 하나인데 오리알은 가끔 노른자가 둘인 경우가 있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좋은 방법이로구나. 그럼 알을 깨보도록 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김씨네 마누라와 이씨네 마누라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답니다. 안 되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냐? 그 알은 아직 병아리가 될 수도 있는 알이옵니다. 김씨네 마누라가 알을 꼭 껴안았지요. 맞사옵니다. 그 알을 깨면 안 되옵니다. 이씨네 마누라도 거들었답니다. 사또가 또 머리를 쥐어 뜯으셨지요. 그럼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냐? 사흘이 지나고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답니다. 원고 황신에게 피고 송신의 고양이. 아, 주인들 나오라. 이번에는 사내 둘이 나왔는데요. 한 명은 개를 끌고 한 명은 고양이를 안고 나왔답니다. 원님, 황신의 사위옵니다. 송신의 사돈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셨답니다. 사위와 사돈? 너희가 사돈지간이란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왜 서로 고소를 한 것이냐? 황신의 사위가 개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원님, 제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었는데 저 고양이 놈이 와서 낚아챘사옵니다. 송신의 사돈이 발끈했지요. 원님, 그 뼈다귀는 원래 제 집 생선이었사옵니다. 이 개놈이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간 것이옵니다. 뭐? 네 집 생선? 그럼 그 생선을 네 개가 먹었단 말이냐? 황신의 사위가 당황했답니다. 그건... 사또가 피식 웃으셨지요. 재미있구나. 그럼 네 개가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도리어 고소를 한 것이로구나. 아, 아니 원님.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였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것들 봐라. 둘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그러게. 사돈지간이 서로 고소를 하다니. 사또가 귀가 번쩍 뚫렸답니다. 뭐라? 짜고 친다고? 사또가 두 사람을 번갈아 쏘아보셨지요. 이 자들아, 혹시 너희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아, 아니옵니다, 원님. 두 사람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사또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답니다. 아전. 예, 원님. 이 고을에서 요즘 짐승들끼리 고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지. 예, 그렇사옵니다. 혹시 이 자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황당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아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사또가 황신의 사위를 노려보셨지요. 네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너희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꾸민 것이냐?
황신의 사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버텼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신의 사돈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답니다. 원님, 사실은 어서 말해보거라. 마을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사옵니다. 내기? 송신의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원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사옵니다. 무슨 이야기? 신임 원님이 어떤 분일까 하고 말이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요. 한양에서 오신 양반이니 아마 원칙주의자일 게다. 이런 양반들은 해괴한 일을 제일 못 참는다라고요.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그래서 누군가 장난을 쳤사옵니다. 짐승들끼리 고소를 하면 어떨까? 원님이 얼마나 당황하실까? 하고 말이옵니다. 뭐라고? 사또가 벌떡 일어나셨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사옵니다. 누가 어떤 동물로 고소를 할지? 황신의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뽑혀서 개와 고양이 소송을 맡았사옵니다. 그럼 박돌새와 정철수도? 예. 그들도 제비를 뽑아서? 사또가 얼굴이 새빨개지셨답니다. 이 무엄한 것들. 감히 관아를 우롱하다니. 그때였답니다. 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원님, 그런데 사실은 소송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니옵니다. 뭐? 박돌새의 속꼬리를 정철수가 정말로 잘랐고 김신의 닭과 이신의 오리가 정말로 알 때문에 싸웠으며 황신의 개가 정말로 송신의 생선을 훔쳐갔사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을 뿐이지요. 사또가 턱을 쓰다듬으셨답니다. 그 말인즉슨 사건 자체는 진짜라는 것이로구나. 예, 그렇사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장난인 줄 알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답니다. 관아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지요. 원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사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답니다. 그 중에서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나섰지요. 원님, 소인은 이 마을의 이장이옵니다. 네가 이장이냐? 그럼 네가 이 장난질을 주도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말리려 했는데. 그럼 대체 누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총각 하나가 씩 웃으며 나섰답니다. 제가 했사옵니다, 원님. 네가? 네 이름이 뭐냐? 최동지라고 하옵니다. 사또가 최동지를 쏘아보셨지요. 내가 감히 관아를 우롱한 것이냐? 우롱이라뇨? 저는 그저 원님의 지혜를 시험해 본 것뿐이옵니다. 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최동지가 태연하게 말했지요. 원님,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진짜 사건이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는 서로 알아서 해결했던 것들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박돌새와 정철수는 원래 친한 사이옵니다.
속꼬리 사건도 사실 둘이서 웃으며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희가 한번 원님께 고소를 해보라고 부추긴 것이옵니다. 김씨네와 이씨네도 마찬가지옵니다. 알 하나 가지고 싸우긴 했지만 원래는 막걸리 한 잔 나누며 해결할 일이었지요. 황씨네와 송씨네는 사돈지간이니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셨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최동지가 방긋 웃었답니다. 원님께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고 싶었사옵니다. 법대로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람 사는 이치를 헤아리실 것인지. 사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참 후 사또가 입을 여셨답니다. 최동지. 예, 원님. 네 말이 옳구나. 예?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며 법전만 들여다보았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 법에 저렇게 적혀 있으니 저렇게 해야 한다. 그것만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가 이 황당한 소송을 벌인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사또가 박돌새와 정철수를 보셨답니다. 박돌새, 정철수. 예, 원님. 너희 둘은 원래 친한 사이라 했지? 예. 그렇사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거라. 정철수는 박돌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박돌새는 정철수의 코치료비를 대주거라. 속꼬리는 이미 잘린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정철수가 여름 내내 소의 파리를 쫓아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웃었답니다. 좋사옵니다, 원님. 사또가 이번에는 김씨네와 이씨네를 보셨지요. 김씨네, 이씨네. 예, 원님. 그 알 하나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함께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면 반씩 나눠 가지거라. 닭이 나오든 오리가 나오든 그게 뭐 중요하냐? 어차피 둘 다 알을 낳지 않느냐. 두 아낙네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답니다. 알겠사옵니다, 원님. 사또가 마지막으로 황씨네와 송씨네를 보셨답니다. 황씨네, 송씨네. 예, 원님. 너희는 사돈지간이지? 사돈지간에 생선 하나, 뼈다귀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황씨네는 송씨네에게 생선 한 마리를 사주고 송씨네는 황씨네에게 술 한 동이를 사주거라. 그리고 함께 앉아서 술이나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워라.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답니다. 감사하옵니다, 원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사또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며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가 뚝 그쳤답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시험했다고는 하나 관할을 우롱한 것은 사실이다. 마을 사람들이 긴장했지요. 사또가 최동지를 가리키셨답니다. 최동지. 예, 원님. 네가 이 일을 주도했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최동지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감수하겠사옵니다, 원님. 사또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지요. 벌은 이렇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네가 이 관아에 나와서 마을의 크고 작은 다툼을 조정하는 일을 도우거라. 예? 최동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네가 사람 사는 이치를 그렇게 잘 안다면 그 재주를 마을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사또가 덧붙이셨답니다. 그리고 박돌쇠, 정철수, 김씨네, 이씨네, 황씨네, 송씨네. 예, 원님. 너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관아마당을 쓸 거라. 비록 최동지의 꾀에 넘어간 것이긴 하나 황당한 소송을 낸 것은 너희들이니 말이다. 알겠사옵니다. 6사람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리고 사또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셨지요. 오늘 구경 온 너희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답니다. 너희는 이 장난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으니 모두 공범이다. 원님, 저희는 벌은 이렇다. 다음 달 보름날 관아 앞에서 잔치를 벌이되 너희가 음식과 술을 준비해 오거라. 나도 참석하겠다. 우리 함께 어울려 놀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게 무슨 벌이옵니까? 오히려 상이 아니옵니까? 벌이면서 상이다. 사또가 활짝 웃으셨지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으니 나도 너희를 시험하겠다. 과연 너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그 잔치 자리에서 보도록 하마. 한 달이 흘렀답니다. 최동지는 매일 관아에 나와서 사또를 도왔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일에 재미를 붙였답니다. 원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장터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는구나. 네가 한번 가서 중재를 해보거라. 알겠사옵니다. 최동지가 신이 나서 장터로 달려갔지요. 박돌쇠와 정철수는 정말로 친구가 되었답니다. 정철수가 여름 내내 소의 파리를 쫓아주었고 박돌쇠는 정철수가 농사일을 할 때마다 자기 소를 빌려주었지요. 아이고 돌쇠야. 내 소가 꼬리는 없어도 힘은 여전하구나.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내 코는 다 나았느냐? 덕분에 말끔하게 나았네. 두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김씨네와 이씨네는 그 알을 함께 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게 닭인지 오리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병아리였지요. 이게 대체 뭐람? 글쎄 말이야.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함께 키우자고. 그래, 그러자. 두 아낙네가 웃으며 그 이상한 병아리를 함께 돌보았답니다. 황씨네와 송씨네는 정말로 생선과 술을 사서 함께 한잔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두 집안의 자식들 혼사까지 의논하게 되었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내 셋째 딸하고 나이가 딱 맞지 않느냐.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이렇게 된 것, 사돈의 사돈을 맺자고. 하하, 좋네. 그러세. 드디어 보름날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한 마당에 음식과 술을 가득 차려놓았지요. 갖은 나물에 전에 탕에 떡에 그야말로 푸짐한 상이 차려졌답니다. 사또가 평상복 차림으로 나오셨는데요. 관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답니다. 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했지요. 모두들 편히 앉거라. 오늘은 관아의 사또가 아니라 이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사또가 자리에 앉으시자 이장이 술잔을 올렸답니다. 원님, 부임하신 지 2달이 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많이 신뢰를 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또가 술잔을 받아 드시더니 웃으셨지요. 용서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배웠다.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최동지가 나서며 물었답니다. 원님, 그럼 저희가 벌인 장난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를 깨우쳐준 것이었다. 사또가 주위를 둘러보셨지요. 나는 한양에서 법전만 보며 살았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법전에 없는 것들이 더 많더구나. 소의 꼬리를 잘랐다고 해서 단순히 재물 손괴죄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박돌쇠와 정철수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답니다. 그리고 사또가 김신혜와 이신혜를 보셨지요. 알 하나를 놓고 다투는 것도 단순히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두 집안의 정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김신혜와 이신혜가 손을 맞잡았답니다. 덕분에 저희가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사옵니다. 사또가 황신혜와 송신혜도 보셨지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싸움도 사돈지간의 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구나. 원님 덕분에 저희 집안에 경사가 생겼사옵니다. 황신혜가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아, 그래? 무슨 경사? 혼사를 하나 더 치르기로 했사옵니다. 오, 그거 참 좋구나. 사또가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최동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원님, 제가 1달 동안 원님을 도우며 많은 것을 배웠사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다툼을 조정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듣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네가 원래 총명하니 금방 배웠을 게다. 원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최동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앞으로도 관아이를 계속 도울 수 있게 해주시겠사옵니까? 벌이 아니라 제 진심으로 말이옵니다. 사또가 빙그레 웃으셨지요. 그러고 싶으냐? 예. 원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정식으로 관아의 서기로 임명하도록 하마.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이렇게 된 것, 축배를 들자. 이장이 소리쳤고 모두들 술잔을 들었지요. 우리 원님을 위하여, 마을의 화합을 위하여. 그리고 사또가 술잔을 높이 들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황당한 소송을 벌여준 너희에게 감사하노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관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사또는 더 이상 법전만 들여다보지 않으셨지요. 소송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헤아리셨답니다. 최동지는 훌륭한 서기가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또와 백성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답니다. 박돌쇠의 소는 비록 꼬리가 없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소가 되었지요. 사람들이 꼬리 없는 소 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답니다. 김씨네와 이씨네가 함께 키운 그 이상한 병아리는 글쎄 결국 닭도 오리도 아닌 그냥 신기한 새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알은 잘 낳았고 두 집안의 좋은 수입원이 되었지요. 황씨네와 송씨네는 정말로 사돈의 사돈을 맺었고 두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몇 년 후 이 사또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답니다. 전라도 청명고을의 사또가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낸다더라.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더라. 심지어 소와 닭과 개의 소송까지 해결했다더라. 임금님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는 감탄하셨답니다. 과인이 찾던 관리가 바로 저런 사람이로다. 당장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그렇게 사또는 한양으로 돌아가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고요. 최동진은 청명고을의 새로운 원님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모두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지요. 우리 마을에서 원님이 두 분이나 나왔네. 다 그 황당한 소송 덕분이지. 하하,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청명고을에서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소꼬리 사건, 닭과 오리의 알 사건, 개와 고양이의 뼈다귀 사건, 이 전설처럼 전해졌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교훈을 얻었지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황당한 일이 오히려 진리를 깨우쳐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법을 따르되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느니라.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